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뜻, 빅데이터의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냥 영어죠? 빅데이터. 이걸 만약에 그대로 번역한다면요, 그냥 대용량의 자료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빅데이터는 그냥 대용량의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사실 빅데이터를 도입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빅데이터가 이제 용어에서 쓰이게 되는데, 그때 뭐 빅데이터를 도입한다는 뜻은 예를 들면은 대용량 자료를 그냥 도입한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빅데이터 이퀄 그 대용량 자료가 아니라, 빅데이터는 어떤 조직의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해서 목적에 맞게 분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필요 지식을 이렇게 추출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를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또는 수행에 이용하는 제반 행위를 이게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라는 건 딱 그 큰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추출해서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제반 그 프로세스 전체를 일컫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현재의 빅데이터의 정의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주요 요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데이터입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기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분석을 통해서 지식 추출하는 기술. 그 다음에 4번째는 인재와 조직.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과거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하고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들은 조금 특이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함이 있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주로 이 정형 데이터 중심이었다면, 예를 들면 이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고객 데이터라든지 거래 데이터 같이 이제 레코드 형태로 이렇게 쌓이고, 또 어떤 필드 값이 있어서 어떤 정형화된 테이블 같은 폼 안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엑셀, 스프레드शी트 같은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주로 그 대상으로 했다면, 이 빅데이터, 이 최근에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빅데이터라는 패러다임 하에서의 소위 데이터는 이런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들, 예를 든다면 문자 데이터라든지 웹상에 있는 문자 데이터, 텍스트들, 또는 이미지들, 또는 동영상들, 또는 심지어는 음성이라든지 센서에 의해서 센싱되는 센서 데이터라든지 또는 GPS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다 분석 대상 데이터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와 이 비정형 데이터 전체를 빅데이터에서 그 분석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첫 번째 그 요소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의 요소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수집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저장하고 이걸 처리해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제반 과정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일단 빅데이터 시대로 오면서 데이터 존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저장하고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이 데이터 양, 물론 과거에도 데이터 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양은 그야말로 정말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과거의 기존의 DB 구조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담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또 대용량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지가 좀 더 필요해졌는데, 그런 것들이 뭐 NoSQL이라든지 하둡이라고 얘기하는 이 소위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또 대용량의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데이터 저장 플랫폼이 그 새로 개발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요소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제 처리하는 이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중요 요소는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지식을 추출하는 그 데이터의 분석과 지식 추출 기술,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가 왜 쌓죠? 쌓는 이유는 사실 데이터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식을 추출해서 거기서 추출된 지식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각종 그 운영계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뭐 이런 몇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 지식을 추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식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하고 처리하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분석해서 지식을 추출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술들 과거에도 통계라든지 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계나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그 외에 다양한 그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그 빅데이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사람, 인재나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해내는 사람, 데이터에 숨겨진 어떤 정보나 지식을 추출해내서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으로 데이터 과학자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빅데이터에서, 큰 규모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인재,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잘 되려고 하면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제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단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래서 분석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행위가 또 굉장히, 그 추출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나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의 주요 요소 네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살펴보니까 빅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큰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그 지식을 추출해서 그걸 활용하는 재반 행위를 포괄해서 일컫는 말인데, 그 빅데이터의 주요 요소는 뭐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기술, 그 다음에 분석 기술, 그 다음에 그 인재나 조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빅데이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출현하게 되었는가?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요.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그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아주 과거에도 데이터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이 빅데이터라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배경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 기업이 고객과의 거래 관계나 기업 내부의 운영 계통의 일들을 할 때 과거와 달리 상당히 그 전산화된 환경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 그 내부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할 수 있는, 또는 우리 조직하고 연계를 갖고 있는 외부 고객하고 이 그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데이터로 남게 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고객을 분석해서 마케팅이나 고객 만족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그 배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이 콘텐츠를 사용에 관한 그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앱에다가도 올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자기가 올리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걸 소비하는 행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다 데이터라는 것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좀 연결도 있습니다만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금 아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트위터라든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로 간에 글을 남긴다거나 또 사진을 올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글들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서로 팔로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보면 그 안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개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석해보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분석 대상 데이터라고 생각 안 했던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또 분석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빅데이터가 출현하고 빅데이터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단 SNS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M2M, 이게 머신 투 머신의 약자죠. 이 머신 M2M의 확산에 따라서 아주 각종 센서 데이터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데이터를 떨어뜨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만 가지고 돌아다니셔도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가 셀별로다가 센싱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남기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SNS나 이런 데다가 글을 쓴다든지 또 인터넷에서 댓글을 쓴다든지 또 접속을 한다든지 심지어는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데이터로 남게 되고요. 또 지금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통과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산 다음에 포인트 카드 같은 거로다가 잠깐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는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데이터를 떨궈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센서 데이터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저장 매체 가격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가 출현하고 또 빅데이터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 대한 생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낮아지고 또 그걸 분석해가지고 가용한 정보 또는 정보나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지금 출현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보기술이라든지 인터넷, SNS 이런 거의 발전, 또 머신 투 머신 그 기계들, 각종 센서들의 발전,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이어서 지금 오고 있다. 심지어는 하드웨어의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저장 비용도 낮아지고 분석 가능성도 높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진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조직이나 기관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빅데이터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라든지 또 빅데이터가 가져올 그 어떤 기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가트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빅데이터는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유다 이거예요, 원유. 여러분들 원유는 원유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원유를 가공하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귀한 휘발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가공했을 때는 아주 귀한 자산이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펌인 맥킨지에서는 자, 빅데이터는 혁신, 또 이 경쟁과 생산성에 있어서 아주 그 차세대의 첨단 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혁신이라든지 경쟁력 제고라든지 또 생산성의 제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된다. 또 가장 그 혁신을 이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데이터는 더 많이 쌓일 거고 더 다양해질 것이고 그걸 분석하는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이 분석 기술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잠겨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추출해낼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새로운 형태의 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자, 데이터는 마치 화폐라든지 금처럼 새로운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또는 데이터는 더 이상 이제 어떤 특정 정보 시스템을 그냥 구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 데이터가 아니라 분석을 해서 정보나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데이터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도대체 빅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먼저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딱 대용량의 데이터라고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하고 그걸 분석해서 활용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빅데이터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더 지금 최근에 이 빅데이터의 정의에 가깝다 그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 및 처리에 대한 기술, 또 분석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또 인재나 조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 해당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성화된 데에는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그것이 저렴한 비용에 의해서 저장되고 분석 가능성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이 사물 인터넷,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사물들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데이터로다가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 남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많은 그 컨설팅 펌이나 또 이 미래학자들이 데이터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